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예지쌤입니다. 오늘은 한광고등학교 1학년 이번 영어 기말고사 총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연히 내년 2학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광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좋은 정보와 팁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 많이 어려웠거든요. 네 번 봤던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고, 또 내년 2학년 때는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좀 살짝 맛보기 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예지쌤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출제 비율은요, 우리 요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총 3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모의고사가 18문제, 그리고 부교재 빠바에서 8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4문제 출제되었어요. 빠바가 굉장히 쉬운 부교재에 속하거든요. 구문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모의고사 범위를 늘리면서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기본 실력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문에 대한 변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난 중간고사 때부터 이제 지문이 변형되기 시작했는데 중간고사 때는 두 문제 정도 가볍게 변형이 된 비율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문이 다 변형이 되었거나 일부만 변형이 된 지문도 있기는 했지만 7문제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2학년 때는 이 지문 변형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이 2학년 시험을 살짝 맛보기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광에서는 계속해서 어법, 어휘 문제를 잘 출제하고 있죠. 이번에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30문항 중에 10문항이면 거의 30%가 넘어가죠.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업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서 시험이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날에 직전 보강하면서 풀었던 문제들과 그 안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에서 또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문이 변형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내신 대비 시간만 할애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학원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 진행을 하는 이 정규 수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에서 조금 아쉬운 문제들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문제를 냈지? 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문항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한광고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받았을까요? 네,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꾸준히 계속해서 정규 수업도 듣고 내신 대비도 했던 친구들은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1등급하고 2등급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광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대감학원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전 지문을 다 보기보다는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문항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항은 제외했고요. 이제 교과서 문항을 제외한 문항부터 지문 변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어휘 문제로 출제되었던 이 A, B, C에 나와 있던 부분들은 원문에는 없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없던 어휘예요. 선생님이 직접 추가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분명히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뭐지 싶은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의미,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당연히 알아야지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어요. 반면에 변형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부분들에서 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휘 문제였어요. 그래서 unaware, 실제로는 알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unaware라는 어휘가 있던 자리를 선생님께서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의미의 perceive라는 단어, 반의어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자, 이것도 지금 어휘 문제인데 우리
이 A 부분은 풀었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제 B와 C 부분 똑같이 풀었던 부분에서 어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휘 변형해서 내셨죠.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였고요. 음. 자,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는 변형되지 않은 부분과 지금 지문이 변형된 부분이 같이 함께 있어요. 근데 변형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항상 어법을 많이 철저하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출제가 되지만 지금 뒤에 3번, 4번, 5번 선지가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완전히 원문을 변형하셨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꾼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 부분 지금 관계대사로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이 정답인데 사실 동격의 대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원문에 없던 부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지금 지문이 변형된 부분이었고 지문이 변형이 됐어도 정확하게 어법을 찾아낼 수 있으려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 실력이. 그대로 출제된 부분은 역시나 우리가 연습했던 부분에서 정답이 출제가 됐고요. 자, 이번에 이제 이번 시험부터 한광고에서 출제를 하기 시작한 유형인데, 이제 어법상 틀린 문제 이외에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까지 추가로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개는 다 틀린 거고, 그 중에 하나 옳은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실제로는 지금 the verbal skill이 원래 문장에서는, 요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 verbal skills에서 복수로 지금 원래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단수로 바꾸시면서 그 단수 명사를 받아주는 지시 대명사의 형태가 어떤 것이 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바꿔서 출제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이제 어법상 옳은 문제 고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변형이 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다 대비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자, 순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삽입되는 문장 찾아내는 거. 자, 그런데 얘는 지문이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살짝 변형이 됐습니다. 원래는 in this revised cause and effect, the key is to reframe depression 하고 이제 시작됐던 요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이제 this reversed perspective suggests 하고 이제 문장을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같되 이제 단어나 어휘의 쓰임이라든지 문장 구조를 변형하신 건데 만약에 내신 대비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지시사가 가리키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설령 변형이 됐더라도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공부할 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 문제입니다. 우리 직전 보강 때, 이 부분, drawback이라는 단어 똑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때 이제 동의어까지 정리를 다 해줬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풀었던 선지의 어휘와 똑같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주제 마찬가지로, 선지는 다르게 공부를 했으나, 지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주제, 제목 정리할 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통합과 관련된 표현 정리를 해줬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나왔어요. incorporate라는 단어. 그죠? 자, 빈칸입니다. 빈칸 때 이제 직전 보강에서 똑같은 부분 빈칸 뚫려 있는 거, 선지는 다소 변형을 하셨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를 희생한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치만 똑같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고요. 다른 선지들은 전혀 이제 헷갈릴 만한 선지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휘의 언어, sacrifice라는 단어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선지를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자, 요거는 실제로 풀었던 그 빈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문을 가지고 다양하게 빈칸을 뚫어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 부분에 빈칸을 뚫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지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지문은 결국 조직의 구조가 갈등을 유발하는 거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도 조직의 구조가 중요하다. 구조의 유형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빈칸 위치는 조금 아쉬워요. 사실 뭐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재진술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다소
아쉽지만 이 지문을 여러 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빈칸이 이제 두 개 뚫려 있었던 부분이고, A번에 들어갈 빈칸의 위치는 그대로 지문 변형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원래 removing it 이라는 표현을 eliminating it 이라는 표현으로 살짝 어휘 변경하셨고요. B에 들어갈 내용은 지문을 완전히 변형하셨습니다.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셨고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에 있던 내용은 원래 지문상에는 요렇게 making cities greener,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앞뒤로 조금 내용이 삭제되거나 추가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엔 맥락은 같아요. 왜냐면 환경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래서 맥락은 같은 내용이 돼 조금 변형된 부분이 있어서 당황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어, 평을 드리고 싶네요. 자,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글의 흐름상 비슷한 유형으로 순서 문제 출제를 했고요. 자, 요거 마지막 직전 보강날에 분명히 이 함축 의미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도 여러 번 받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부분의 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 더 정확히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기후 재난과 관련된 영화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 현실이 되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reality, accepting reality라는 표현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것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As a part of our reality.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요약 내용인데요. 요약 문제인데, 요약 문제 두 문제 출제가 됐었고, 두 문제 다 사실 아쉬워요. 일단 첫 번째, 논란이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도 시험 끝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어, persistent가 답이 된다면 unceasing도 무조건 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 인정해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다행히 중복으로 정답이 인정이 됐다라고 나왔어요. 일단은 어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persistent랑 unceasing, 뭐 지속적인 그리고 끊임없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기는 해요.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unceasing 같은 경우에는 중단 없이 계속 멈추지 않고 가는 걸 말하는 거고 persistent라는 거는 맥락상에서 결국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끝이 있는 엔딩이 있는 상황에서의 그 지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 다 일단 정답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이 지문에서 과연 이 persistent하고 unceasing issue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되는 건데, 앞에 A번 preventable은 막을 수 있는 문제, 선택적인 이 워터 크라이시스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생겨난 피할 수 없지 않은 문제였어요. 따라서 기능적으로 선택적이다. 그거는 결국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A번은 괜찮아. 그런데 B번. 그게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문제다라는 게 더 중요했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결국에는 물 부족이라는 현상이 나중에 가서 inequities, 불평등한 그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요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선지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advancement라는 단어. 일단 learning by observation. 관찰에 의해서 학습을 한다. 그리고 그 관찰에 의한 학습이 결국에는 우리의 modern culture가 잘 작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가 이 지문의 흐름 내용이었거든요. 핵심 내용. 그런데, 아,
이것이 이제 관찰을 통한 학습이라는 것이 문화적 진보를 가능하게 한다. 근데 문화적 진보가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그건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암시적인 내용. 근데 사실 요약문이라는 것은 암시적인 게 아니라 명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약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논술형. 항상 한광고 시험만의 특징입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내용 찾아 쓰는 거. 뭐 지시사가 가리키는 내용이라든지 내용상 이제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고, 이거는 지문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이번에 똑같이 우리 연습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마지막 이제 배열하는 문제도 우리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 예상 문제 쭉 연습하면서 테스트까지 봤던 문제에서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1등급 내지 2등급이라는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한광고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비를 해주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번에도 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광고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